13주차 머신러닝과 딥러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3주차에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요. 딥러닝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개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그 11주차인가요? 11주차 때에 그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죠? 예, 기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뭐로 만든다? 그렇죠. 기호화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기호들의 어떤 규칙과 관계, 이거를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나하나 기계에 입력을 한다면은, 기계는 어떻게? 예, 기계는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뭐가 되는 거죠? 컴퓨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는 예,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출력해낼 수 있다. 뭔가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누가 나와요? 연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공지능 컴퓨터를 인간과 같이 뭐를 시킨다? 예,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시키면은 그 기계의 구조, 인공지능 컴퓨터의 구조를 마치 인간의 예, 신경망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설명을 해서 좀 알겠지만은 기호주의 쪽보다는 예, 연결주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호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여기 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머신은 기계, 러닝은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 보면은 기계의 구조를 인간의 신경망과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딥러닝이에요. 요 말이 딥러닝이고요. 지금 이 말이 기계의 구조를 인간의 신경망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이것이 이제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은 이 부분에서 좀 빠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학습할까? 예,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부모, 선생님, 친구. 예, 이런 대상들로부터 예, 지도를 받아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칼은 위험하다. 그다음에 벌에 쏘이면 아프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이나 벌. 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그렇죠. 보상을 통해서 예,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자, 사람은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머신러닝, 인공지능 컴퓨터의 학습은 어떻게 될까? 네, 머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러닝은 학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느냐면은 일단 중요한 게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가 있겠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하냐면은 데이터의 예,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예,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예, 학습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있어요. 지도 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도학습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도학습. 지도학습에는 분류라는 게 있어요. 분류. 예, 지도학습에는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류는 뭐냐면은 입력값이 어떤 종류인지 말 그대로 구별해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진은 강아지다. 이 사진은 고양이다.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분류는 지도학습의 한 종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훈련 데이터라는 게 필요해요. 예, 이 훈련 데이터는 예, 구별해 줘야 될 데이터에 예, 요거 중요합니다. 레이블. 예, 레이블을 만들어서 예,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한 20만 장, 그다음에 강아지 사진 20만 장. 그렇게 입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레이블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이블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레이블 클래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뭐를 해준다? 예, 구분. 예, 구분을 해주는 것이 뭐다? 레이블 또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나 클래스는 용어예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고양이 데이터, 고양이 사진 20만 장, 강아지 사진 20만 장.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여기처럼 예, 새로운 사진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 예, 그거를 아까 찾아내는 걸 이제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20만 장, 20만 장 넣어주면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훈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진이 하나 들어와. 강아지 사진이 들어올지, 그 다음에 그 고양이 사진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일단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클래스에 들어갈 거냐, 어떤 부류에 들어갈 거냐, 그거를 뭐 해준다?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지도 학습이야. 자, 그럼 여기 보면 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누구죠? 강아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클래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강아지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 지도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도학습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 회귀라는 게 있어요. 회귀. 예, 회귀.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거 뭐죠? 분류. 예, 지도학습에는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는 회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귀는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수치에 대한 값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어. 여기를 보면 온도가 28도야. 예, 여기가 이제 28도가 되면은 에어컨은 몇 분 가동을 시켜야 될까? 예, 그런 거를 지금 예,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대충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 5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연속적인 수치에 대한 예,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한 종류에는 아까 봤던 분류, 그 다음에 회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이제 지도학습 말고 이번에는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비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뭘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는 있어요. 있지만, 자, 여기 뭐가 없다? 정답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도학습은 그런 정답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줍니다. 근데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특성과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입력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40만 장을 입력받아서 요 애들은 고양이고요. 요 애들은 강아지예요. 이렇게 특성과 패턴을 찾아서 여기는 강아지 그룹, 여기는 고양이 그룹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는 몰라요. 왜? 안 알려줬잖아. 예. 근데 지도학습에서는 어떻게 돼요? 알려줘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입력 데이터가 섞여 들어오죠.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섞여 있죠. 근데 여기 지도학습은 어떻게 돼요? 따로 분류해줘요. 여기는 고양이 사진 따로, 여기는 강아지 사진 따로, 따로 분류해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고양이 그룹, 여기는 강아지 그룹.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이 뭐다?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 그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해준다 이거예요. 얘는 강아지야, 얘는 고양이야. 딱 떨어지게 분류하죠. 그렇지만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은 군집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요거는 큰 별, 여기는 중간 크기별, 여기는 작은 크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군집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뭐냐면 회기선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강아지, 여기는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걸려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애매한 사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분류, 비디오학습은 군집화.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지도학습은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죠? 분류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어떻게 돼요? 군집화, 그룹으로 묶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정답이 필요해요. 여기는 정답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벨, 레이블이라고 하죠. 클래스, 이게 분류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특성과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있고 여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와 정답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패턴과 차이점을 구별을 해요. 누가? 인공지능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머신러닝 얘기 중에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학습의 주체, 학습의 주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주체, 학습의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 잘했다고 그러면 뭐를 해줘요? 잘했다고 판단하면은 이제 보상에 가는 거죠. 보상을 주고, 자, 그렇지 않으면 뭐를 줘요? 벌을 준다는 얘기죠. 잘하면은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행동이 강화, 더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결과를 이끄는 행동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떻게 돼요? 벌이나 좋은 결과가 나왔던 행동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행동들을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가 된다?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그 실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강화학습에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한테 먹을 거를 주죠. 개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면은 개가 이제 침을 흘려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 자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소리를 땡땡땡땡 하고 종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걔는 반응을 안 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중성 자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함께 들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개한테 반복을 시켜주면 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먹이는 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는 침을 흘려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 자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는 종소리에 대한 행동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개는 종소리가 날 때마다 침을 흘리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강화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바로 얘기해서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학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지도학습.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강화학습. 이 세 가지의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있어서 알고리즘, 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선형회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첫 번째가 선형회귀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트리.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 요거 있어요.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포트 벡터 머신. 네, 요 네 가지가 예, 지도학습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기 이제 PDF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좋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이번 우리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뭐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만 좀 굵직굵직하게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선형회귀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선형회귀는 이제 뭘까? 예, 일단 선형회귀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요거예요. 1차 함수의 패턴을 찾아요. 자, 여기서 1차 함수의 패턴이 누구일까? 예, 1차 함수의 패턴이 요 선이에요. 이 선을 일단 찾아줘야 돼요. 요게 1차 함수의 패턴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찾아요? 그쵸, 인공지능이 찾는 거죠. 우리는 데이터만 넣어주고 인공지능이 요 1차 함수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것이 예, 이 선형회귀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체중과 키의 관계,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측 모델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빨간 선 있죠? 이 그 선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봤던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 시간을 얼마를 켜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예, 이제 어, 찾아주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 선형회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의사결정 트리예요. 의사결정 트리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트리 구조, 예, 트리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 구조에서 뿌리 노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네, 뿌리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특성값 따라서 이제 말단 노드, 맨 밑에 있는 노드까지 도착하면서 예, 어떤 그 결과값을 찾는 예, 새로운 예, 데이터의 클래스 이거를 분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예제 문제가 하나 있네요. 운동하고 있는 가족 사진을 예, 찾아달라. 이제 사진이 여기 여러 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가족 사진은 도대체 뭘까? 예,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찾는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손퓨터로 할 때는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거다라는 게 이제 딱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를 해요?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예,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예,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가서 사람이 있는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사람이 있죠. 예, 사람이 있어. 여기는요. 사람이 없죠. 괭이 두 마리만 있고. 여기는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사람이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1단계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1단계는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가족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족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이제 세 개의 사진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을 갖고 보는데, 자, 여기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고,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가족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가족이죠. 예, 아까도 처음에 여기 뭐였죠?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가족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죠. 일단은, 그렇다라고 일단 가봅시다. 예. 자, 그리고 가족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이 몇 장이 남죠? 두 장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예,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가? 예, 운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진이 두 장이 남았는데,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운동하고 있는가? 맞죠. 여기 이제 운동하고 있는가가 맞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도, 예,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답 사진을 우리가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아, 이 사진입니다. 라고, 인공지능은, 예, 그렇게 판별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예, 뭐다? 예, 의사 결정 트리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맨 위가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제 뿌리 노드가 되는 거고, 이 맨 밑에 정답 사진 찾으면 여기가 이제 말단 노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같은 슬라이드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예,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 중, 예,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 중, 여기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네모난 건 바나나고요. 그 다음에 예, 다시 클릭을 해서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 중. 그럼 여기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가 네모는 바나나고 동그라미는 이제 사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과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 자신의 레이블을 결정해 주는 거. 그래서 지도학습이니까 그 정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모는 바나나고 동그라미는 사과라는 거. 그래서 이만큼 뭐 사진을 넣어줬을 때 예, 최근접 이웃이니까 요거는 바나나에 가장 근접한 거, 요거는 동그라미는 사과에 근접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앞에 K는 숫자예요. 이게 두 개. 여기는 지금 바나나하고 사과 두 개.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K는 여기 세 개인 경우인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별은 이제 뭐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별은 바나나 레이블로 이렇게 취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별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장 근접한 이유니까 얘는 바나나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는 K는, 이제 그, 분류 개수가 이제 몇 개냐,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얘가 바나나에 들어가는 건지, 사과에 들어가는 건지, 예,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는 중요한 것이 회귀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회귀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자, 회귀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 이런 선이 이렇게 나오는, 회기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선이 나오고, 또 이런 선이 나와요. 이 선의 의미가 뭐는 거죠?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류 기준이 돼. 그래서, 어, 이 새로운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 건지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는 이 선 있죠. 여기는 이 선. 여기는 이 선으로 봤을 때는 분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 동그란 거와,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거와 동그란 거에 대한 분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빨간 선의 기준은 뭘까요? 빨간 선의 기준, 역시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이 빨간 선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어,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은 뭘까? 이 선. 이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여기는, 좀 작은 사각형.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큰 사각형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간과 작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는 큰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분류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된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귀 분석을 해서,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이제 결정 경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계선을 그려놓고, 여기는 이 사각형, 이 동그라미들이 어디에 분류가 될 건지, 어떤 군집에 들어갈 건지, 그거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개의 지도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거,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가 있다라는 거, 여기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위로 넘어가면, 그렇죠. 선형회귀. 요 4가지가 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더라도 좀 굵직굵직하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요. 예,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요거예요. K평균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추천 시스템. 예, 추천 시스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2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4가지는 지도학습 알고리즘.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요거, K평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뭐가 있고 비지도학습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평균 알고리즘은 도대체 뭐냐? 일단 주어진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누면은 K개의 군집으로 나눠져요. 예, K개의 군집으로 이렇게 묶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죠. 뭐 여기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처음에 뭐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눴다가 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주어진 데이터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몇 개?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각 군집과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산이라는 게 흩어짐 정도잖아요. 예, 그 흩어짐 정도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2개의 군집으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나눠주는 방법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또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게 나눠주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나눠주는 것이 우리는 K평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지도 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추천 시스템. 예, 추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추천 시스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협업 필터링, 또 하나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거를 아는 게 조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는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협업 필터링은 또 뭘로 나눠진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또 어떻게 나눠진다? 예, 이건 정의가 되죠. 정의가 되는데,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여러 사용자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좋아할지 예측해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예, 좋아할지 예측을 해서 콘텐츠를 추천을 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자,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러 들어가요. 근데 유튜브를 보러 들어가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돼요?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 유튜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콘텐츠 있죠. 소위 말해서 그거를 인기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인기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목록을 만들어서 처음 오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그인 하지 않은 그럴 경우에 유튜브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 사용자, 여러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이터, 많이 봤던 거를 내가 그 유튜브에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그 유튜브가 나한테 첫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종류,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에서 이 두 개의 종류, 그 다음에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의 어떤 정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있죠. 코사인 유도 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이 코사인 유도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추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사도 측정 이런 걸 하려면은 요 코사인 유도 공식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고 요거 나오네요. 추천 기반 시스템. 여기서 이제는 아까는 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 있었죠. 여기 잠깐 보면은 그러네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여기 보면은 그쵸, 여기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나왔죠.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각 아이템이 있다는, 이 시스템의 중심,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의 중심에는 각각의 아이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요.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몇 개를 봐. 그럼 유튜브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템이야.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있죠. 그거를 아이템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하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영상을 유튜브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천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에 로그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상들,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